자, 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정은아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은아 원장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볼까요? 네, 요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증가하는 소화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성조숙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조숙증에 대해서. 저는 이게 2차 성징이 좀 빨리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질병입니까? 네.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사춘기 증상, 그 2차 성징이 2표준 편차 빠른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표준 편차는 어떤 표현이죠? 좀 어렵죠. 네. 쉽게 말하면 2년 빠른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 나이로 따지면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만 8세 이전에 가슴이 발달을 하고 만 9세 이전에 음모가 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만 9.5세 이전에 초경을 하는 경우, 그리고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만 9세 이전에 고환의 크기가 4cc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쯤부터 시작을 하는 거네요. 네. 이게 그러면 단순히 초경을 빨리 하는 게 성조숙증의 시작인가요, 증상에? 초경을 빨리 한다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보통 이제 가슴 발달이라든지 음모가 난다든지 다른 사춘기 증상들이 대부분은 먼저 시작을 하죠.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언제 그런 게 나타납니까? 평균적으로는 아까 제가 처음에 2표준 편차 2년 정도 빠르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 나이에서 플러스 2 정도를 하면 되는데 초경 같은 경우에는 만 12세 전후에 하면은 정상적으로 봅니다. 이게 요즘에 진짜 실제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습니까? 통계 자료를 봐도 굉장히 증가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제가 실질적으로 진료실에서 느끼는 것도 굉장히 그 증가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성조숙증으로 진료받은 아이들을 그 수치를 통계를 내어보았는데 2006년부터 2010년 그 5년 사이에 한 6,400여 건에서 28,000여 건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굉장하죠. 굉장한 증가율이네요. 네. 근데 이렇게 성조숙증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한데 요즘에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그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비만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환경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우리 체내에서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면서 호르몬들을 빨리 이렇게 분비되게끔 하는 경우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스트레스 굉장히 많죠. 많이 받죠. 그런 스트레스들이 또 성호르몬을 자극하는 역할들도 하고요. 그리고 공부 때문에도 그렇지만 TV나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해지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기기들로 인해서 전자파에 또 노출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런 정도의 그 원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요즘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항교항 호르몬은 어떻게 노출이 주로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일회용품들이 있잖아요. 네. 뭐 종이컵의 그 코팅지만 해도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그 노출이 된다라고 하고요. 또 플라스틱 제품들, 또 그냥 간과하기 쉬운데 우리 세제들, 화장품들 그런 것들로도 굉장히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뭐 천연 제품이다, 유기농이다 이런 것들 각광받기 시작하잖아요. 네,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좀 더 투자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이 자체가 또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이유가 참 많은데 혹시 유전적인 영향은 없습니까? 유전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그 선진국일수록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이유가 유전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데 거의 한 70-80% 정도는 유전적인 그 베이스를 깔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나 높나요? 네. 유전적 영향이? 남녀 비율은 어떤가요? 2010년도에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남자 아이 대 여자 아이의 비율이 1대 12.3. 여자아이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한 95% 가까이가 여자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원래 사춘기는 여자아이들이 1, 2년 정도 남자아이들보다 빠른 게 정상이긴 한데요. 그렇죠. 그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그다음에 호르몬 자체가 또 우리 몸에서 변화를 일으킬 때 여자아이들의 몸이 훨씬 더 빨리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은 남녀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여자아이들에게서 더 많이 성조숙증이 발병한다고 하니까
좀 의외긴 하네요. 네, 딸들을 좀 더 조심해서 키워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아이가 이 성조숙증이 의심이 돼서 내원을 하게 되면 어떤 검사를 일단 받습니까? 저희가 한방적으로 볼 때 그 환자를 진료를 할 때 사진 합참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어렵네요. 굉장히 어렵죠. 네. 사진, 네 가지 진찰, 그 다음에 네. 합참이라는 건 함께 참고한다라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진찰법을 다 참고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인데 그 사진이라는 거는 망, 문, 문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역시 또 어렵죠. 네. 그러니까 망은 망진이라고 해가지고 바라보는 거, 시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들을 문, 물을 문 이렇게 해서 듣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절이라고 하는 건 촉진하고 만져보는 것들이에요. 굉장히 단순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이제 의사의 시각으로 의사의 손길로 이렇게 그 캐치를 해내는 게 중요하고요. 아이 상태를 보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현대의 기기들이 워낙 지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MRI라든지 CT라든지 또 뭐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뇌의 병변을 확인을 한다든지 뭐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자궁의 크기를 확인한다든지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정도도 확인하기도 하고 또 성장판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 성장판이 얼마만큼 지금 열려 있고 그다음 뼈 나이가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엑스레이 결과들을 보면서 그런 그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확대시켜 가지고 종합적인 검사가 진행되어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뭐 상태도 보시고 뭐 네. CT 기기도 이용하면서 네.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거군요. 네, 네. 혹시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이게 어떤 질병과도 연관이 좀 있습니까? 네, 그 지금까지 아까 그 유전적인 원인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드렸고 또 환경적인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큰 질환이 없이 그냥 사춘기가 빨라지는 경우고요. 그 이외에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질환이 있어서 성조숙증이 발생하는 네. 기질성 기질성 성조숙증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대부분 이제 대뇌에 병변이 있는 경우, 뇌질환이 있는 경우죠. 굉장히 그건 심각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난소나 고환들에 종양이 있다라든지 네, 부신 피질에 또 종양이 있거나 과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성조숙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실 때 그렇게 꼼꼼히 체크를 하시나요? 네,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은 그런 기질성인 경우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배제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때는 분명히 그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성조숙증을 가졌던 아이가 네. 모른 채 그냥 성장을 했다면 네. 혹시 어떤 특정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기도 합니까? 좀 확률이 높은 부분들이 지금 보고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자아이들의 경우에 빨리 생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빨리 또 폐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그 불임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조기 폐경이 온다면은 굉장히 불행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럼요. 또 난소나 고환이나 유방같이 그 성호르몬의 자극을 계속 일찍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그 암이나 종양의 위험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성인이 돼서까지 영향을 또 미칠 수가 네. 있군요. 무엇보다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면 치료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그런 이제 성조숙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나면 이제 치료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항상 그 치료 어떤 질병이든 치료를 할 때만 좋았어요. 내지는 약 먹을 때만 좋았어요. 그 이후에는 원래로 돌아갔어요 하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본인도 아마 느꼈을 그런 경우들도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원래 몸의 기본적인 건강 습관을 갖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약물에만 의존을 하거나 어떤 치료법에만 의존하다 보면은 그 치료를 중단했을 경우에는 그 다시 몸에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먼저 생활 습관을 바꿀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은 자고 먹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너무 원론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부터 일단은 제가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이 꼼꼼히 체크를 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또 현재 있는 문제들을 치료를 해 나가기 위해서 침 시술을 한다든지 한약 처방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보통 성장기에 한약을 먹게 되면 네. 입맛이 좋아져서 좀 네. 살이 찐다라는
그런 오해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어머님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게. 네. 네. 한약을 먹어서 입맛을 좋게 해서 살이 좀 찌게끔 만들어야 치료가 되는 아이, 그래야 건강해지는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처방을 해야 맞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그 성조숙증의 아이들은 그 입맛을 조절을 해가지고 식욕을 좀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살이 좀 빠지게끔 해줘야 성조숙증이 훨씬 더 좋아지면서 키도 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거기에 맞게끔 처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조숙증 치료를 받고 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네. 제일 처음은 제가 그 건강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그거고요. 그리고 어떤 그 2차 성징의 그 변화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주 초기에 온 경우에는 보통 빠르면 한 4주, 조금 길게 잡으면 한 12주 정도 이내에 원래 이렇게 상태대로 사춘기 이전의 상태로 증상들은 없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은 해 가야 하지만 원래 성조숙증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60km 규정 속도인 도로에서 한 100km 정도를 달리고 있는, 과속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정속도로 다시 그렇게 내려주는 치료들을 해가지고 그 상태대로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치료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비유를 들어주셔서 이해하기는 훨씬 쉬웠는데 그래도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구체적인 사례를 한두 케이스 정도 들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내원했을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 6개월 아이였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136.4cm, 36kg이면은 좀 통통한 아이예요. 네. 그런 아이가 가슴이 이제 막 멍울이 잡히기 시작했고 음모는 아직 나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네. 그때 뼈 나이는 본인의 나이보다는 만 2세 정도 빨리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경을 예상하기로는 한 1년 반 정도 이후에 초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이제 치료를 받았었는데 2년 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고는 만 10세 6개월이 되었는데 147.7cm로 한 11cm 정도가 자라고 41kg 정도로 해가지고 한 5kg 정도 증가하면서 가슴 발달은 약간 더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전 성장 속도에 비하면 굉장히 좀 천천히 가기 시작했고요. 음모 발달은 이제 솜털이 약간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뼈 나이가 만 11세 2개월 정도가 되면서 한 약 10개월 후 정도에 초경을 예상하면서 치료를 종료를 했었었는데 그때 초경을 한다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5학년 네. 그 정도의 그 초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으로 치료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치료를 받으면 초경이 좀 늦춰지는 건가요? 네, 당연히 그 호르몬이 그 증가되는 속도,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그 속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초경이 지연이 됩니다. 혹시 이미 그 성조숙증 때문에 네. 초경을 한 친구라면 네. 치료를 받으면 혹시 초경이 멈추기도 합니까? 초경을 하고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와서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막 초경을 한두 번 하고서 내원을 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는 잘 관리를 해주면 한 6개월에서 1년까지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사례도 비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통통한 네, 어린이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비만에 의한 성조숙증에 대한 사례 혹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비만에 의한 성조숙증 사례들은 훨씬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또 제가 기억나는 한 케이스는 처음 내원할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만 9세 2개월이었었습니다. 그때 134cm, 59kg. 엄청난 고도 비만이죠. 가슴 발달은 굉장히 봉긋해가지고 사춘기에 중기에서 한 후기 정도로 넘어가는 정도, 거의 성인 거의 직전의 상황이었고요. 그 음모도 솜털이 나면서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뼈 나이도 역시 만 2년이 빨라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초경은 한 1년 정도 이후에 예상이 되었었는데
그때 이 아이는 뭐 초경을 빨리 하고 이런 것들도 문제였지만 제가 제일 먼저 비만 치료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고도 비만에 지금 빠져 있었고 혈액 검사 결과상에서는 중성 지방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그 나이에 그리고 간 기능도 이미 그 수치들이 그 이상 신호를 보이고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 아이가 이제 비만 치료를 시작했는데 식이요법은 당연히 했고요. 근데 식이는 주로 채식이나 그 단백질 를 위주로 한 식단을 제가 짜주었고 운동 처방도 내렸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 11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을 때 그때도 아직 통통하긴 했었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많이 날씬해진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가슴 발달은 살이 약간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봉긋한 정도가 살짝 가라앉아 있었었고요. 음모 발달은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고 골 연령, 뼈 나이도 거의 증가 없이 잘 유지를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또 한 1년 뒤로 초경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년 정도 후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1년 정도 이후였고 혈액검사 결과상에서는 당연히 모든 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성조숙증 치료를 받고 나면 아무래도 체중이 줄면서 키도 크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아, 이게 성장 부진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에게도 이런 치료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민 해결을 위한 한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네. 성조숙증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 진료실을 방문을 할 때 어머님들이 가장 큰 고민이 물론 초경을 빨리 할까 봐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아이가 키 안 클까 봐. 이런 성조숙증과 그 최종적인 성인 키는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이런 성조숙증을 치료를 마치고 났을 때는 최종적인 키에도 플러스 영향을 분명히 끼쳐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성조숙증과 비만 그리고 성장 부진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떤 부분부터 먼저 치료를 받아야 할지 부모들은 잘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병이든 한방에서 그 치료를 할 때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건강한 결과 그 아이가 살이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체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또 키도 크기도 하고 또 우리 성조숙증이라고 하는 그런 2차 성징들도 천천히 지연이 되기도 하는 결과들을 낳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그 목표를 위해서만 달려간다면은 특별히 문제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런 질병에 노출되지 않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이 성조숙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있겠죠. 네, 좀 알려주시죠. 네, 당연히 있죠. 모든 질병은 생기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의사가 가장 최고의 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예방법들을 알리기 위해서 되게 애를 많이 쓰는데요.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뭐가 생각나세요? 글쎄요. 예방법? 비만을 막는 거.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제가 아까도 치료를 시작할 때는 아이들한테 제일 크게 강조하는 부분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라라고 했잖아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 만들어져서 건강하면은 원래 모든 질병은 예방이 되는 겁니다. 일찍 자고,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때 먹고, 그리고 적당히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건강한 생활 습관이 성조숙증의 예방법이라면 네. 그렇다면 성조숙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네.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좋을까요? 네. 아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요. 일찍 잔다라고 하면 도대체 몇 시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인 아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밤에 9시에서 10시를 넘기지 않고 잘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좀 고학년으로 넘어가면은 그래도 11시 정도까지 제가 제한을 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잘 먹는다는 게 많이 먹거나 아니면 비싼 음식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적당한 양을 제때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밤에 먹는 야식.
그래서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제대로 소화 흡수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밤 7시 반에서 8시 이후에는 금식을 제가 권장을 하고요. 또 음식 종류로는 콜레스테롤 너무 많은 음식들, 기름진 음식들, 너무 달달한 음식들, 살이 잘 찔 수 있는 음식들은 분명히 좀 조심하게끔 합니다. TV나 인터넷,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사용 시간을 하루에 1시간 이내로 좀 제한을 해주고 대신 적당한 운동들을 낮에 충분히 활동을 해주면 좋겠죠. 네. 참 신경 써야 할 게 많네요. 네. 뭐 수면 습관, 식습관, 또 운동 습관까지. 네. 근데 야식을 주의하라는 건 비만을 막기 위해서라는데 빨리 자는 건 왜 그러시는지. 잠자는 동안에 분비되는 우리 몸속에 호르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성장 호르몬인데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이전에 그 멜라토닌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속의 성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시켜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조숙증이라는 게 성 호르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성 호르몬을 억제시켜주는 호르몬이 자는 동안에 분비가 되고 그다음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면서 아이가 키가 잘 자라게 하고 한다면은 가장 어머님들이 그 바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자는 건 그만큼 먹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오늘 닥터 플러스에서 이 성조숙증에 대한 아주 유용한 정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성조숙증이 의심되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그런 상태를 지켜보면서 무작정 걱정만 하는 건 옳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끝으로 그런 분들께 좀 한마디 남겨주신다면요. 네. 무작정 걱정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진료실을 들어오셔서 성조숙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시면 어머님들의 한 7, 80%는 눈물을 쏟아내고 나가세요. 네. 그만큼 아이에 대한 이제 걱정들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정말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성조숙증이라는 건 불치병도 난치병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은 감기를 낫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조숙증도 당연히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고 교정시키면서 좋은 건강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에 따른 처방들을 통해서 치료가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오셔서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가 들어가신다면은 성공적인 결과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성저숙증의 경우에는요, 여자 어린이의 경우는 만 9세, 그리고 남자 어린이의 경우는 만 10세가 넘으면 이 성조숙증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요, 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의사 정은하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